예제적 봅시다. 페이지 41쪽. 수수의 1번인데요.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점점점하고 어디 막히는 데가 없죠. n번째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럼 그냥 무한대로 더해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변하는 자리가 분모, 분자는 안 변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앞자리가 2, 5, 8 그러면 그 다음에 3씩 늘어나니까 11 이렇게 되면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된다는 거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 3이면 3n-1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돼안돼요? 그럼 그 다음 거는 5, 8, 11이면 여기서부터니까 공차가 3인 건 똑같아요. 5 더하기 n-1의 3이니까 3n 플러스 2 3n 플러스 2분의 1 수열의 일반항 뽑아내는 거는 항상 변하는 자리를 쭉 나열해 놓고 그 자리마다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면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변하는 자리가 두 자리니까 따로따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얘가 부분분수라는 게 보이니까 얘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를 때릴 건데 얘가 변수만 k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부분분수 큰 거에서 제곱하면 3분의 1에 3n-1분의 1 빼기 3k 이거 그냥 변수만 바꾸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죠. 3k 플러스 2분의 1 한 다음에 때려 넣는 거죠. 때려 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 이거는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빼기 11분의 1 대충 없어지는 모양 보이면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까지 하고 없어지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첫 번째 항에서 앞에 게 하나 남으면 마지막 항에서 뒤에 게 하나 남습니다. 앞에 게 2개 남으면 뒤에 거 2개 남고 이런 식이에요. 없어지는 규칙이 항상 그래요. 그럼 얘는 3분의 1 앞으로 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0 될 거고 답은 6분의 1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더해 나간다는 거에 너무 꽂히지 말고 어차피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여기까지는 수원에서 하던 거야. 저 3분의 1까지 합쳐서 수원에서 하던 건데 여기까지는 수원에서 하던 건데 거기다가 리미트만 붙여주면 된다. 이해되죠? 필수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수 2번 로그를 포함하는 급수 그리는데요. 로그를 포함하는 시그마 자체가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분 이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그마 n은 2부터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의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얘도 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로그의 이 형태 고등 하 때부터 엄청나게 나옵니다. 와, 처음 나오는 때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좀 편하죠.
위에 건 합쳐공식 인수분해하고 밑에 건 이렇게 써놓으면 편해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부터 때려 박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로그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더하기 로그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6 점점점 이렇게 해서 로그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1까지 될 텐데 로그끼리 곱하니까 로그에서 진수끼리 곱하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6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약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곱하기 로그 어디였어? 미안합니다. 로그 있어야죠. 이렇게 되는데 로그는 리미트에 영향을 안 받으면 진수에 바로 때려버리면 됩니다. 진수에 바로 때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로그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는 진수에 바로 때려버리면 돼요.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가 답이죠. 로그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로그 2랑 똑같습니다. 교대급수에 대한 얘기네요. 필수 3번. 필수 3번 보기 전에 잠깐 이런 얘기를 하고 봅시다. 너희들이 시그마를 하나의 기호로 도구로서 좀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SN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같아요. A1, A2에서 AN까지 더한 거가 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S2N하고 S2N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는 같은데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EK는 달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얘는 짝수 항만 더하겠다는 얘기고 이해됩니까? 얘는 짝수 번째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위에 거는 펼쳐보면 A1 더하기 A1 짝수 홀수 번째 다 포함해서 A2N-1, A2N까지 짝수 번째까지 더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짝수 항만 더하겠다는 얘기고 엄연히 다르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랬을 때 교대급수에 대한 얘기는 수열이 교대로 돼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열이 AN이 원 패턴으로 쭉 갈 때는 상관이 없거든. AN이 원 패턴으로 쭉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수열이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좀 이렇게 다르게 굴러갈 때가 있어. 홀수 번째끼리 따로, 짝수 번째끼리 따로.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랬을 때 짝수 번째까지의 합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관없어요. 맨 끄트머리 가서 항 한두 개 차이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홀수 번째 항까지의 그 합의
그러니까 급수 시그마 n은 이거는 이렇게 한 번에 못 쓰는구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플러스 홀수번째까지 합과 짝수번째까지 합이 같으면 a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한다. 이거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해됩니까? 둘 다 수렴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알파이면 알파로 수렴한다. 그렇게 쓰자. 그게 맞지. 얘네들이 어떤 수렴값을 가지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수렴을 하는데 뭐 발산하면 어쩔 수 없고 S2N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플러스 1은 베타로 수렴하고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으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하는 겁니다. 진동할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저 결과가 진동할 거라고. 홀수번째랑 짝수번째가. 이해됩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교대수열인데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지금 필수 3번처럼 생겨요. 페이지 43쪽. 필수 3번의 괄호 1번을 보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4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괄호 1번은 발산하고요. 진동하고요. 얘를 괄호 2번은 짝수번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괄호를 쳐놓잖아. 항마다 두 개마다. 맞아요? 얘는 그럼 짝수번째까지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괄호 2번은 수렴합니다. 그리고 밑에 73번을 보면 괄호 2번은 저렇게 두 개마다 괄호 쳐놨잖아. 맞아 맞아. 그럼 73번의 괄호 2번은 수렴하고요. 73번의 괄호 1번처럼 분자가 안 변하면 수렴합니다. 그걸 보여줄 거예요. 자, 일단은 얘는 발산하는데 뭔가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되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1은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왜? 3개 없어지고 이거 되고 4개 없고 5개 이해돼야 돼. 2개씩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짝수번째까지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남고 중간에 쭉쭉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뭔가 하나가 이게 꼭 n이 아니어도 돼. 2n이어도 무조건 1차이 나는 애 하나가 남는다고. 무조건.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냥 n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짝수번째까지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홀수번째까지 합은 2분의 1 되니까 같지가 않아서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의 특징이 뭐냐면 분모 분자가 같이 변해. 분모 분자가 같이 변한다고. 분모도 늘어나고 분자도 같이 늘어나.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런 꼬라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돼야 돼. 근데 밑에 같은 페이지에 73번의 괄호 2번을 보면 73번의 괄호 1번을 보면 1-2분의 1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1은 3개일 때 1, 5개일 때 1, 7개일 때 1 그냥 1이에요. 이해돼야 돼.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2n 짝수 번째까지 하면 요렇게 이렇게 하면 중간에 없어지고 얘 남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면 중간에 두 개 없어지고 얘 남고 뭔가 계속 하나씩 남잖아. 이해돼야돼.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그냥 n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n이든 2n이든 뭘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이해돼야돼. 그러면 얘가 0 될 거기 때문에 1 얘랑 같죠?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얘는 1로 수렴합니다. 이해돼야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짝수 번째는요. 짝수 번째 이제 필수에서 바로 이건 괄호친 것들을 보란 말이야.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그럼 얘는 짝수 번째까지 그냥 괄호 없는 상태에서 짝수 번째까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아. 그럼 얘가 뭐 이렇게 가다가 n분의 n-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없어지면 얘가 남는단 말이지.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러면 요거 1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이거는 홀수 번째까지든 짝수 번째까지든 따로따로는 다 수렴합니다. 그게 같느냐 다르느냐에 대한 얘기지. 이해돼야 돼.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넘겨서 필수 4번으로 가봅시다. 필수 4번을 보면 a1 빼기 3, 2분의 a2 빼기 3, 3분의 a3 빼기 3 하면 얘가 일반항이 n분의 an 빼기 3인 거 보이나요? 더하기 할 때 일반항이 그죠? 그러면은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 요거니까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필수 4번이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거에 이 급수가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분의 얘가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분의 4f 플러스 a 이거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그냥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머시기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 급수에 있는 전체가 일반항이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3이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안돼? 이해됩니까? 그럼 n분의 an-3이 0이면 n분의 an-3을 bn이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bn이 0인 거지. 그러면은 n분의 an은 bn 플러스 3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더하기 3이니까 얘는 0이고 얘는 3이니까 얘는 3 n까지
n까지 일로 붙이지 말고 n을 붙이면은 nbn은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돼 안 돼? 그래서 an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nbn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n분의 an을 여기서 만드는 거야.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1분의 4 더하기 n분의 an. 이 상태에서는 리미트를 함부로 못 나눠줘요. 무슨 말인지 돼? 근데 n분의 an이 수렴한다는 게 명확해졌으니까 나눠주면 이 자리에 3 들어가면 되죠. 2분의 7이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필수 5번으로 갑시다. 근데 이제 좀 빠르게 수능 풀고 막 이렇게 모의고사 풀고 이럴 때는 그냥 얘가 수렴해야지만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겨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있는데 bn은 마이너스 3이고 이것은 15일 때 이것도 치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마이너스 3이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 마이너스 2bn이 15일 때 시그마 an을 구해라. 얘는 그냥 시그마 성질입니다. 이건 치환 안 해도 돼요. 리미트는 나눠줄 수 없지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으면 맞아요. 근데 시그마는 그냥 나눠줘도 상관이 수렴해야 되네 이것도. 네, 이것도 수렴해야 돼요. 진짜. 그러면 선생님 순간 잠깐만요. 얘를 그냥 못 나눠줘. 리미트가 껴있으니까 그냥 못 나눠줍니다. 그냥 시그마면 나눠줄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2bk 이러면 이걸 그냥 나눠줘도 상관없어. 리미트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다.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리미트가 관여를 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죠?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치환해요. 그럼 bn 알고 cn 알죠. 그럼 항상 모르는 걸 아는 걸로 표현한다가 기본이야. 뭔 말인지 돼요? 모르는 걸 아는 걸로 표현한다. 3an은 cn 플러스 2bn이면 an은 3분의 cn 플러스 2bn이고 시그마 an 구하는 거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 c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bn 이렇게 되겠죠. 상수 나가고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등비급수는 오늘 다 못 나가요. 등비급수의 활용이 내용은 별거 없는데 유형을 내가 좀 많이 다뤄줘야 되는 파트거든. 등비급수의 활용이 유형을 좀 많이 봐야 되는 파트여서 등비급수는 아마 등비급수 활용 전까지만 나가게 될 겁니다.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급수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R의 k-1승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는 이런 얘기 한번 그냥 간만에 정리하고 갈까? 시그마에 대한 얘기요. 시그마 뒤에 다항식이 오면 얘는 그냥 시그마 공식이에요. 시그마 k 2분의 n n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n n 플러스 1의 세제곱 아니 제곱 뭐 이런 거예요. 이해돼? 그 다음에 시그마 뒤에 등비 수열이 오면 이거 등비 합공식입니다. 등비 합공식이라고. 시그마 뒤에 다항식 1차식, 2차식, 3차식이 오면 다 깔라가지고 시그마 공식 쓰면 되고 지수 형태죠. 지수 형태가 오면 등비 합공식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우리 시그마 하면서 막 곱하면 막 로그 곱하면서 약분하고 막 부으면서 깔라서 지우고 유리화해서 없애고 막 그러잖아. 맞아? 그 이외는 전부 다 시그마 뒤에 이거 이외에 복잡한 식이 올 때는 전부 다 시그마의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시그마의 의미가 뭔데요?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N에다가 1부터 때려 박으란 뜻이야. 이해돼? 그걸 나는 그냥 시그마를 펼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공식을 쓰든지 등비합 공식을 쓰든지 시그마 펼치는 거야. 식을 변형해서 때려 넣어서 시그마를 더하기로 다시 펼치는 거라고. 시그마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이해돼요? 그러면은 다항식 오면은 공식 쓰면 되고 공식은 알아서 잘 써. 등비 수열 오면 등비 합공식 쓰면 되고 그 외에는 다 1부터 때려박아서 시그마 펼쳐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거 이게 수업 문제 나오든 여기 미적분 문제 나오든 똑같아요. 미적분 문제 나오면은 펼친 다음에 중간에 없어질 거 없어지고 리미트 극한 때리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하기로 펼쳐져 있는 걸 시그마 있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간단히 쓰는 것도 연습이 돼야 돼. 그래서 일반항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뭐 어쨌든 그러면 얘는 등비 합공식이니까 리미트는 그대로 두고 1-r분의 첫째 항 1-r의 n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앞에서 있던 등비 수열의 극한이야. 얘 상수니까 얘만 보면 되잖아요. 맞아. 이해돼? 그러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이 결과라는 애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진동을 하든 어쨌든 발산하게 돼 있겠죠. 등비수열의 극한의 이론에 의하면. 맞죠?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수는 없어요. 내가 별 말 없이 이렇게 썼는데 등비수열의 그 합공식은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입니다. 이해돼요? 공비가 1이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수원책 한번 다시 뒤져봐요. 등비수열 AN이 AR의 n-1승이라고 되어 있을 때
공비가 1이면 수열이 A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등비 AN이 등비 수열일 때 SN 공비가 1일 때는 공비가 1일 때는 AN이 이런다고. 뭔 말인지 알지? A가 N개 있을 거 아니야. A가 N개 있을 거 아니야. 또 곱하기 N번째 항이란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비가 1이 아닐 때 1-R분의 첫째 항의 1-Rn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비가 1이 아닐 때 SN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해서 ARN 마이너스 이거 양변에 공비 곱해가지고 RS에는 A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아래 빼가지고 유도하잖아. 맞아요? 이때가 어떨 때라고? 이래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빼가지고 1-RSN은 해가지고 이쪽 나눠서 이 모양 나오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등비 합공식을 유도하는 기본 근거가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공비가 1일 때에 대해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돼버려서 무한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수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생각하지 않고요.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0 되니까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공비가 -1일 때도 진동하고 발산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예 이렇게 해버립니다.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요.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승이 일단은 0이 돼야 관리에도 있지만 일단은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0이 되려면 공비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아니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등비급수의 기본적인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1보다 작고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1이 붙었잖아. 맞아 맞아. 그때 내가 공비가 1일 때는 첫째 항으로 수렴하고 공비가 0일 때는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차이가 분명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급수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게 수렴하면 등비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등비수열일 때 얘는 그냥 1-R분의 a하고 공식화돼 버립니다. 1-R분의 첫째. 왜? 뒤에 1-R에 여기가 0 돼가지고 곱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등비급수의 공식은 1-R분의 a다 라는 거고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과 1 사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바로 필수 문제로 가겠습니다. 필수 문제 6번으로 봅시다.
4의 n-1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n제곱은 이렇게 따로 하면 됩니다. 따로 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1승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의 n-1승분의 2의 n-1승이니까 이거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4분의 1의 n-1승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쪽과 따로 시그마를 얘도 수렴하는 거 확실하고 얘도 수렴하는 거 확실하니까 왜? 여기 공비가 4분의 1이고 여기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1-r분의 첫째 항 더하기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해됩니까? 바로 2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래. 그것도 전개해서 가야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플러스 3분의 1의 n승 아니네 마이너스네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 얘는 1의 n승이 있는 거고 얘랑 곱해야지 얘를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뿔마가 바뀌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가끔 가다가 공비는 알겠는데 첫째 항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서 그냥 사족이지만 얘기하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첫째 항이고 여기서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첫째 항이 아니 4의 영승이니까 1이 첫째 항이고 이런 겁니다. 근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야. 3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사인 2분의 n파이. 요거는 조금 펼쳐봐야 돼요. 왜냐면 n이 1일 때 사인 2분의 파이 1이고요. n이 2일 때 0이고요. n이 3일 때 마이너스 1이고 n이 4일 때 0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좀 펼쳐봐야 됩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2분의 1의 사인 2분의 파이 1 더하기 0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 더하기 0 빼기 2분의 1의 7제곱 뭐 이런 느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를 더 써보면 여기서 1로 갈 때 이거 따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 1로 갈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지고 여기서 1로 갈 때도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4분의 1 분의 2분의 1이 답이겠지. 그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좀 펼쳐보고 왜 중간에 0이 한 번씩 끼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해요. 뭐 주어진 거는 뭐 해보면 되고. 네, 필수 7번, 필수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RPM 과제를 얘기를 하면 RPM은
유형 11까지 그러니까 31쪽까지만 하면 돼요. 31쪽까지 31쪽까지 일단 필수 7번을 봅시다. 일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9분의 x 제곱 더하기 뭐 27분의 x 세제곱 이거의 합이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공비가 3분의 x인 건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공비가 3분의 x인 건 보이기 때문에 3분의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x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을 했더니 10이 나와야 한다. 그럼 그냥 이거 그냥 방정식이야. 1은 10 마이너스 3분의 10x니까요. 3분의 10x가 마이너스 9니까 맞아. 마이너스 9 10분의 27 상관없나? x는 3분의 10x가 9니까 x는 10분의 27 2.7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면 되니까 가능하죠? 됩니까? 찾으면 되고 바로 2번 첫 장이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4다.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이래요. 1-r분의 첫째 항이 4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AN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세곱이면 AN의 제곱은 얘가 제곱되기 때문에 A제곱 곱하기 R의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돼야 돼. 그러면 이게 첫째 항이 제곱되고 공비도 제곱 얘를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붙여버리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등비수열끼리 곱하면 첫째 항 곱한 거의 첫째 항은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AN 등비수열 AN과 등비수열 BN을 곱하면 첫째 항이 A고 R1 n-1이고 얘는 B고 R2 n-1이면 새로운 첫째 항은 첫째 항끼리 곱한 거하고 공비끼리 곱한 게 됩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무조건 이게 제곱이든 뭐 세제곱이든 다 똑같아요. 이해돼?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공비 나왔고 첫째 항은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은 얘는 볼 것도 없이 1 공비 제곱분의 첫째 항 제곱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 첫째 항 2였지. 첫째 항 제곱 이렇게 가버리면 된다고요.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필수 8번으로 갑시다. 수렴하는 조건이네요. 수렴하는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데 등비 수열할 때랑 똑같아요. 첫째 항이 그 공비가 첫째 항하고 같으면은 따로 첫째 항이 0이거나를 할 필요가 없고 따로 있으면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겠지. 이해됩니까? 똑같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x 더하기 3의 n성 n에다가 1 넣으면 첫째 항하고 공비가 똑같으니까 그냥 2분의 x 더하기 3이 공비만 따져주면 되니까 2분의 x가 뭐 이렇게 돼서 x 범위가 나올 것이고요. x 더하기 x의 1-x 더하기 x의 1-x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하면 1-x가 공비고 x가 첫째 항인 거는 확실하니까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1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마이너스 x가 0과 마이너스 2 사이니까 x는 0과 2 사이고 x가 0이니까 얘 또는 얘라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등비급제 활용은 다음 시간에 위에 예제뿐만 아니라 내가 밑에 문제까지도 좀 다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등비수열 활용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좀 풀어봐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